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밤 10시 48분입니다. 오늘 한국장 마감 내용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장 시초가 조금 살펴보고, 여러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 일단은 많이 올라서 마감했어요. 어제 낙폭을 회복을 다 하진 못했죠. 어쨌든 근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빨간불 보이니까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상승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 어, 언론에서는 이게 미국과의 통화 스왑 체결 때문에 코스피가 뭐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환율이 급속히 안정이 됐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스왑에 관해서 마치 통화 스왑이 이번 뭐 바닥을 만들고 뭐 증시 반등의 주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길래 제가 좀 데이터 보면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금융위기의 정점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통화 스왑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0월 달 모르겠어요. 뭐 통화 스왑이 체결돼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10월 달에 코스피 저점이 나왔고 그 뒤로 저점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저점은 2008년 10월 달에 나왔다. 통화 스왑 자체가 주식시장에 반등을 만드는 그런 강력한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게 방어를 해줬다라는 측면 정도는 이번 그 2008년 사례를 보면 그런 건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했던 건 2009년 3월 달이에요.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등장했고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그 다음부터 올랐죠. 2009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 뭐 거의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고요. 은행권 니네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 한다고 한 말 나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통화 수합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저점 지지력 정도의 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 2008년도 위기의 본질은 지금 간판 멀쩡하게 걸려있는 저 은행과 저 증권사, 저 금융기관들이 겉만 멀쩡하지 속은 몰랐거든요. 속은 저것들이 언제 망할지 몰라. 왜냐면 리먼 브라더스 망했고 베어스턴스 망했고 뭐 하여튼 여러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빠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은행들이 언제 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이 2008년도의 위기의 어떤 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연준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 은행은 펀치를 한 대 맞아도 죽지 않는 은행이고 저 은행은 펀치 한 대 맞으면 쓰러지는 은행이야. 저 은행은 최소 펀치를 5대는 맞아야 쓰러져 라는 거를 시험 결과를 통해 발표를 해줬죠. 그래서 여 은행들이 얘는 안전한 은행, 얘는 불안한 은행 이렇게 해서 따다다닥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려운 신뢰도 문제를 연준이 해결해 주니까 그때 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반등 패턴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떨까요? 백신 개발이 돼야겠죠? 예.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언제쯤이 될까? 2008년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시 집 밖에 나와서 돈을 쓰는 순간부터 증시는 그때부터 오를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통화 스왑 분명히 강력한 제도예요. 근데 강력한 정책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올랐고 앞으로 뭐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기대감이 좀 과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혹시나 그런 데 휩쓸리지 마시라고, 차분히 시장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시면 갭상승 출발해서 갭을 메꾸지 못한 것도 있고요. 약간 코스닥 쪽은 V자형 반등의 느낌도 좀 나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V자형 반등은 코스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워낙 10년, 15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V자형 반등한다고 해도 전 이상하지 않겠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던 상식, 지난 10년간의 코스피를 봤던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쪽 봐도 그렇고요. 환율 쪽 봐도 그렇고. 환율 쪽도 결코 V자로 움직이는 건 잘 없죠. V자로 반등을 하거나 뭐 외봉으로 꺾이거나, 외봉으로 꺾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봉 하나 있고 바로 V자로 꺾이는 거, 역 V자로 꺾이는 거, 이런 걸 외봉이라고 하는데, 봉 하나잖아요. 외봉으로 꺾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이게 외봉으로 꺾일 만한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 전염병은 어쨌든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여기 오늘 만들어 놓은 개파락 20원, 환율 개파락 20원, 30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다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다시 테스트하러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철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이제 최소한 개인이 선물에 달라붙지는 않는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오늘, 어제, 이틀 전에서 수목금요 3거래일 동안 보시면 이제는 외국인이 하루 매수하고 기관이 하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돌려먹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개인이 껴들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거, 조금씩 수급이 바뀌어 가고는 있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8일, 19일 이틀 동안 종가 부근에서 저기 선물 2만 계약 순매수 했었는데 오늘 그 중에 절반 팔아먹고 나갔습니다. 똑똑해요. 똑똑하죠. 돈 잘 법니다. 2만 계약이면 얼마야? 아니 참, 만 계약으로 해먹었으면 얼마입니까? 만 계약 더군다나 10%, 선물 10% 해먹었으면 여러분들 소고기 배 터지게 먹겠네요. 진짜, 그죠? 오늘은 어쨌든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장은 달라져 갑니다. 한국장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어쨌든 좀 불안하다, 이게 결론이고, 한국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미국장 얘기, 밤 10시 56분이네요. 지금 미국장 한참 이제 개장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미국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밤새서 볼 것도 아니고 시초가 보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만 드리고 말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SVXY입니다. 그죠? 요게 준비가 돼야, 요게 사실상 콜옵션과 같은 존재인데 요게 준비가 돼야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추세적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거면 반드시 이놈이 먼저 신호를 준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의 시초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2거래일 동안 여기 지키고 있죠. 이 자리를 2거래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좀 크게 볼게요. 이게 아닌데, 네, 보시면 2거래일 동안 지키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시초가가 여기 밑에 박살나서 시작하지 않은 건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서 저점에 대한 지지력 한 번 더 테스트 들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오늘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오늘 만기다 보니까 적당히 뭐 많은 변동성 주는 게 아니고 이러다 끝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갭상승해서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이렇게 그게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반등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럽 쪽은 괜찮더라고요. 유럽 쪽은 독일이 참고로 안 좋습니다. 독일은 너무 갭상승 많이 했죠. 갭상승 많이 해서 재수 없으면 요때 만들어놨던, 지난 4거래일 동안 지켜놨던 이런 저점들 박살내고 붕괴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괜찮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좀 튼튼해요. 어떤 면에 좀 튼튼해요. 좀 독일처럼 무식하게 갭상승해갖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트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어려워지는 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차트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그럭저럭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로존 지금 이게 괜찮은데 얘네도 결국 미국 눈치 본다는 거죠. 미국이 자빠지면 아마 쟤네도 같이 툭 자빠질 겁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한 방이 좀 남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미국장은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S&P를 안 봤네요. S&P가 지금 보시면 딱 근데 불안하죠. 오늘 갭 상승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SVXY에서 오늘 갭 상승하면 별로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결국 S&P 보셔도 그런 겁니다. 오늘 어쨌든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이 붕괴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자는 수밖에 없겠고, 솔직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가 이제 2008년 거의 정점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빠지는 건 돈이 많이 든다. 지수 더 빠뜨리기도 이제 어렵다라는 게 어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오늘 음봉 마감해버리면은 오늘 양봉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장중의 어떤 지지력, 오늘 장중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음봉이 나오면 매수세가 아니잖아요. 음봉 나오면 매수세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불안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S&P, 나스닥이 그래도 지금 자그만치 3거래일, 4거래일 가까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나스닥 오늘 양봉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런 부분 저점 다음 주에 한번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붕괴되면 다시 한번 변동성 팍 터질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진짜 우리 한국장은 패닉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저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만약 이렇게 음봉으로 S&P가 마감되면 이것은 조금 다음 주에 좀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나스닥은 V자형 반등하네요. 나스닥은 약간 V자형 반등에 가깝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네요. V자형 반등, 지금 V자형으로 어설프게 반등할 때가 아닌데 V자형 반등하려는 모습.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계 증시들 보면은 좀 자빠질 것 같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어떻게 견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한번 잘 견뎌 봅시다. 참고로 요즘에 그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들 오늘도 코스피 2천억 들어왔어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개인들이 좀 그만 들어와야 주식이 오르는데, 저는 뭐 개인들 그만 안 사나. 이 개인들이 여기도 사실 오늘 네이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도 오늘 경제 기사에 상위 랭크된 기사 4개가 개인이 주식 샀다라는 그런 기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4개 모아놨는데, 사실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개인이 주식을 사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죠?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기관도 사실 우리나라는 별 힘이 없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개인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주체가 3주체밖에 없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 좋다고 해서 주식을 확 빨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군가 팔아야 됩니다. 누군가 파니까 누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 외국인이 샀다라는 얘기는 국내에 있는 다른 주체 누군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사야 돼요. 누군가 그 물량을 사야 외국인이 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분석 방법이긴 해요. 사실 뭐 개인이 사면 안 좋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저 개인이 또 주식 사네 또 피곤하다, 너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서 보자고요. 외국인이 파네, 어쩔 수 없다.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외국인 못 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들어오나 보다, 요렇게라도 좀 생각하시면은 좀 스트레스는 좀 덜 받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리고 요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뭐 긍정적인 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양반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삼성전자고 뭐고 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한국 주식이 덜 빠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들 주식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시장 분위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리플들, 저도 사실 리플 잘 안 봅니다만은 이 리플들 보면은 개인들이 대부분 안 좋다고 보더라고요.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뭐 던지고 도망갔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도 그래요. 뭐 개인들이 삼성전자 샀다고 하니까 여기도 아, 그럼 외국인 기관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다. 대폭락의 시발점이다. 뭐 개미들이 빚내서 들어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 다들 주식 좋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바닥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폭락하면은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 폭락하면은 얼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방쯤 더 남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어쨌든 지금 모두가 주식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발상 적용할 만한 시기가 슬슬 오는 것 같아요. 역발상의 칼날을 우리 한번 꺼내 보자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오래간만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이 주식 산다, 개인이 주식 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언젠가 들어오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거 다 해결될 거고, 외국인 들어오는 거나 뭐 개인이 주식 언제 그만 사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점을 바꿔서 외국인이 언제 주식 살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웃음이 좀 지어집니다.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자꾸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여기쯤에서 끊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